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유용한 정보가 다 모여있는 곳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또 어려운 장세 보여줬습니다. 지난 어제까지만 해도 양지수 엇갈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줬던 우리 시장인데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을 견뎌야 했던 우리 시청자님들 마음이 함께 괴로우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 방송 함께 보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또 대외적인 환경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자, 어떤 이슈들에 또 주목을 해봐야 할지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시장을 잘 읽어주고 계신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라면 내일장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8시의 남자, 누구보다 시장을 잘 보는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도 인사해 주셔야죠. 인사 올리겠습니다. 8시의 남자 이용준입니다. 네, 8시의 남자이자 또 누구보다 시장을 굉장히 잘 짚어주고 계시는 이용준 네. 파트너님이신데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시장도 시장이지만 종목을 좀 더 잘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종목을 더 잘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그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 좀 하락폭이 좀 나왔죠. 뭐 이제 하락의 시작일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의 하락은 코스피는 1.8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93%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도 900개 정도 나왔고요. 하락 종목은 1200개 정도 나왔다. 나스닥과 다우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2.98%, 3% 가까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플링되는 국내 증시는 그래도 양호하게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가 문제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WTI 원유 선물, 환율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의 키워드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도 탑픽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종목을 안 보는 것보다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하고 지수가 급락할 때도 상한가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저랑 같이 노란톡방에서 공유해 보시면 반드시 그 결과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누구보다 종목은 잘 보고 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경제방송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 다 통틀어서 제가 수백 명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보다 제가 종목은 확실히 잘 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들 지금 4개 나왔는데 첫 번째는 공구우먼이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화승코퍼레이션, 세 번째는 보로노이고요. 네 번째는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4개의 상승 종목, 상한가 종목들이 각자 다른 섹터인데 말씀드리면 공구먼은 오늘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 때문에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누구도 살 수 없는 가격에 점 상한가를 갔고 제가 어제 TS 인베스트먼트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2등주이고 공구먼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TS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1등주가 간다고 해서 2등주가 똑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화승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회사가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합병일은 9월 1일이고요.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경영 효율화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합병을 할 때는 사실은 합병되는 회사 또는 합병하는 회사 어떤 쪽이 호재인지는 사실 공시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화승코퍼레이션은 합병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사실 오늘 처음 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보로노이인데요. 신규 상장지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봤는데 저도 이름도 참 생소합니다. 보로노이. 이게 상장 4일 만에 공모가 4만 원 부근에서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제약 바이오 회사인데요. 베이스가 인공지능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제약 바이오도 엮일 수 있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한 날 주가가 기준가가 됩니다. 거기에 고가, 종가, 중간값이 기준가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상장한 날값
보다도 밀려버리면 사실 당분간은 상승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포나 또 세력 또는 관계자들이 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한 당일에 시가나 종가를 돌파해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보로노이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관종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한가 간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강조해주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섹터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혹시 레옴시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레옴시티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8시에 서울경제TV를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채널보다도 핵심 키워드하고 좋은 정보를 주기 때문이죠. 그럼 그림에 나온 게 저게 레옴시티입니다. 레옴시티란 무엇이냐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 인근 26,500km의 부지이고요. 서울의 약 44배입니다. 사우디 돈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수혜를 받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런 비싼 석유를 증산하면 할수록 다 돈이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실제적인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해서 레옴시티를 건설하는데 이게 2025년까지 건설된다고 합니다. 사업비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40조인데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수주하는 회사가 삼성과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우선 주축을 잡고요. 수주가 된다면 여기서 파생되는 건설주들 그리고 뭐 철강주들 뭐 이런 주들이 급등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탑픽은 저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레옴시티 관련주로 또 자신 있게 탑픽 종목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방송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누구보다 종목을 잘 맞추는 전문가가 여기 있으니까 다른 데 보시면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림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사우디에서만 레옴시티인데요. 사우디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 모래밭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모래밭에 최첨단 친환경 에너지로 100% 자급자족하는 미래 도시를 아주 세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44백이기 때문에 건설 자금 규모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수주를 한다면 엄청난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삼성과 현대차를 매수할 건 아니고요. 여기에 파생되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중소형주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제가 레옴시티 관련주를 탑픽으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8시에 서울경제 챙겨서 보시는 분들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노란톡방에 보니까 식사도 안 하시고 빵 먹으면서 저를 본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정보를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온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화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총 투자액은 640조입니다. 게다가 이사회 의장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축이 하는 거고 이 도시의 큰 특징은 100% 친환경 에너지로 많은 미래지향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공은 2025년이니까 지금 22년이니까 3년 후에 완공이 되고요. 인구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한답니다. 100만 명 굉장히 큰 수고요. 저희가 원래 고향도 100만이어서 광역시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데 일산도 100만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특별광역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큰 숫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설 부자재 이런 것들을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만약 수주가 된다면 파생되는 종목들의 상한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주요 프로젝트는 첫 번째는 더 라인이라고 해서 길이가 170km에 달하는 직선 도시를 구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옥사곤이라고 해서 바다 위에 좀 떠 있는 도시거든요. 저게 지금 그림에 보이는 도시인데 산업단지로 지름이 7km 팔각형인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트로제나 웅장한 산맥과 호수가 어우러진 초대형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투자액이 들어가고 거기 중심에 삼성과 현대차가 있다면 파생되는 중소형주를 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보면 충분히 이런 힘든 장에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이용준과 함께 발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브리핑이 좀 길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온칩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이제 시장 브리핑 마감을 할 텐데요. 가온칩 차트를 보고 제가 가온칩스를 찍어드릴 텐데
되게 이제 뭐 저는 감사하긴 한데요. 방송만 하면 무조건 시초가에 사셔가지고 노란톡방에 이제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 틀은 공략 시점을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방송만 보시는 분들 그리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물론 다 수익이 나죠. 많이 대부분 수익이 나지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이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수익권에 크게 들어왔지 않았고 고가 대비 3.74%니까요. 저점에 받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일 겁니다. 하지만 매수 타점은 다 다르니까. 분봉 보고 말씀드리면 가온칩스의 분봉이거든요. 사실은 시작을 하고 잠깐 급등이 나와도 쭉 밀려 횡보를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점이죠. 1시 54분에 수급이 탁 들어오는 거고 이제 급등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노란톡방에는 공략 시점을 드렸는데 지지 라인인 29,250원을 지지를 못 받고 막판에 밀려버리더라고요. 다소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도 볼 수 있고요. 아직 6월 달은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가온칩스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의 탑픽까지 해서 제가 6월은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100점을 맞는 걸로 욕심이 생겼기 때문에 방송 후반에 탑픽 종목, 신규 종목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과연 탑픽 종목들이 시장을 이기는지 이용준이 종목을 정말 잘 보는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보다 시장도 잘 보지만 종목을 잘 보는 전문가 그리고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시황과 함께 상한가 간 종목들도 함께 봐주셨고요. 핵심 키워드로 세계 최대의 인프라 수주전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관심주 역시 이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하시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과연 어떤 종목 관심주로 공개해 주실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관심주로 가져오셨던 종목이죠. 가온칩스. 자,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 그리고 이미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이용준 파트너가 함께 리뷰해 주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도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6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6위입니다. 1승이 차지를 했네요. 1승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8.03% 상승 나와줬고요. 3,565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듯 하다가 오후 1시 반쯤에 수직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양봉으로 오늘 장 마쳤고요. 외인과 기관은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자, 1승 LNG 관련주인데 지금 G7 정상들이 이야기 나온 게 있잖아요. 네. 자, 액화 천연가스 사업에 공공기금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맞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네. 자, 1승 오늘 좀 네. 1시 반쯤에 급등이 나오고 네네네네. 내일의 흐름은 또 어떨지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1승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LNG 조선업 관련주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1승을 지난달에 우리가 개인의 선택에서 했고요. 제가 이제 개인의 선택 오래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관심 받는 종목들은 과거에 관심 받고 다시 한번 관심이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1승이라는 종목도 제가 한번 개인의 선택했던 종목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조선업 메이커, 즉 말하면 제조업체는 아니지만 조선업 관련주의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승은 LNG 선박 설비 수주하고요. 부품 소재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품을 조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LNG 조선업이 호황이 되면 거기에 흐름을 같이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 말씀하신 주요 G7 정상들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LNG 공공기금 지원을 합의했다가 오늘 이슈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할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LNG 선박들의 수주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반사이익은 또 신재생 에너지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호재로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짚어드릴 텐데요.
일승은 작은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 시총 같은 경우가 1,00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1,000억 언저리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회사는 아닌데 빅사이클 흐름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오늘의 상승은 윗꼬리가 우선 크게 달렸고요. 제가 앵커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봉이 있는데 윗꼬리가 몸통보다 크면 내일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 수 있을까요?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다라고 하면 하락의 전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앵커님이 또 정답을 맞추셨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몸통이 크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큰데요. 일승을 보면 몸통보다 윗꼬리가 좀 더 큰 기분입니다. 물론 종가의 21선 위에서 마무리를 되었지만 저는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또 분봉상 보면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가 갑자기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전제는 내일 21선인 3,000 지금 밑줄 그어준 구간이죠. 3,55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뭐 1승에 대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1승 말고도 조선업 중에 메이커들 시총 큰 것들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메이커 중심으로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영업이익도 29억밖에 흑자가 아니고 당기순이익은 57억 적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빅사이클로 간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악재 공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회사보다는 빅사이클은 큰 회사이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좋은 회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접근할 때 중장기는 큰 종목을 하셔야 됩니다. PBR 보시고요. PBR 뭐 자산 가치도 보시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일승 정리해드리면 조선업 빅사이클로 앞으로 큰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괜찮아 보이나 오늘 또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려 있고요. 시총이 작은 종목이니까 내일은 접근하지 말자라고 저는 의견 드릴게요. 네, 비록 1승 큰 회사는 아니지만 조선업 빅사이클 함께 타줄 수 있을 걸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윗꼬리가 몸통보다 길기 때문에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혹시나 뭐 일봉 흐름 보고 내일장 흐름 예측해보고 싶으신 분들 몸통보다 윗꼬리가 더 길 경우에는 내일장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팁도 함께 주셨고요. 자,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550원 위에서 내일 시작을 해준다면 공략해봐도 좋겠지만 조선업 관심 갖고 계시더라도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위는 1승이 차지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5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5위입니다. 동신건설이 차지를 했는데요. 동신건설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죠. 9.71% 상승이 나와줬고요. 29,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꽤 큰 상승폭으로 올라줬다가 대부분 반납을 했는데 다시 힘을 내주면서 오늘 장중 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몸통 꽉 찬 양봉 마감을 했고요. 외인 매도, 기관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네옴시티 이슈로 중소형 건설주까지도 네.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소형 건설주가 먼저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보면 큰 테마가 들어오면 사실은 대형주가 먼저 가지는 않습니다. 중소형 종목들이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먼저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범양건영, 일성건설, 동신건설들이 급등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인맥주잖아요. 이재명 인맥주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제 견해가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은 레옴시티 관련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방송에서 레옴시티가 뭔지만 얻어 가셔도 내일부터는 매매를 하실 때 기준이 생기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레옴시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레옴시티가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시총이 작은 동신건설, 범양건영, 희림, 일성건설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신건설은 오늘 9%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기업 개요를 보면 토목, 건축, 주택건설, 문화재 공사 등을 주력으로 하는 경북 지역의 종합건설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이재명 테마로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인물주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저는 네옴시티 수혜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히림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는데 히림과 동신건설은 사실 인맥 테마로는 정반대의 회사거든요. 하지만 히림의 상승, 동신건설의 상승이 동시에 나왔다는 거는 레옴시티 관련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내일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동신건설 앞으로 흐름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우선 레옴시티 대장은 저는 히림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다음에 동신건설 9% 갔고요. 3등은 범양건영 6% 갔고 4등은 일성건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신건설이 이재명 테마로 굉장히 테마가 끝나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다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21선을 이렇게 뚫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크지는 않지만 분봉으로 보더라도 슈팅이 한번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정석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동신건설을 보실 때는 히림하고 동신건설을 같이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림의 사실은 1등 주인 히림을 하는 게 맞습니다. 히림을 하는 게 맞지만 너무 고가라면 2등 주인 동신건설도 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엮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공시를 봤더니 동신건설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6월 2일 날 있더라고요. 이게 경산 공장 신축 공사인데 계약 금액이 114억, 매출액 대비 19%니까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 6월 2일 날 제가 분봉을 봤더니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공시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동신건설은 공시가 나오거나 이재명 테마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늘의 상승은 레옴시티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신건설 정리해드리면 관련 뉴스는 없습니다. 동신건설 치면 제가 확인했고요. 관련 뉴스는 없고 오늘의 히림의 상한가로 비춰볼 때 레옴시티 수혜주들의 흐름이 중소형 건설주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레옴시티 관련 흐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같이 공유를 해볼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큰 테마가 들어오면 시총이 가벼운 중소형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주는 모습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히림, 동신건설, 범양건영, 일성건설 순으로 움직여줬다라고 또 덧붙여 주셨어요. 자, 물론 대장주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히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면 동신건설 함께 보셔도 되니까요. 이 네옴시티 수혜주들 어떤 종목들이 함께 갈지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동신건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봐라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 히림과 동신건설은 같이 넣어놓고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들으셨죠? 히림과 동신건설, 네옴시티 관련해서 함께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만한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위 동신건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4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오늘 4위입니다. 강원에너지가 차지를 했네요.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도 다뤘던 종목인데 자, 오늘 또 크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1.85% 상승했고 6,89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초반 상승폭이 더 크긴 했는데 비교적 견조하게 올라줬습니다. 짧은 윗꼬리, 아랫꼬리 단 긴 몸통의 양봉으로 오늘 마감을 해줬고요. 외인 매수세 들어왔고 기관들은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외인 매수세가 4거래 연속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체코와 원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원전주들 흐름이 좀 계속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원에너지는 사실 원전주이고요. 저희가 새로운 원전 관련주라고 그 스타의 탄생이라고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강원에너지 흐름이 가장 좋고 지금 강합니다. 제가 원전주 간다고 해서 서전기전, 한신기계, 보성 파워텍을 지금 하시기는 타이밍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원전주라고 해서 강하게 가는 강원에너지가 지금은 대장이 됐다. 그리고 오늘 G2파워는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강원에너지와 G2파워 같이 갔는데 오늘은 강원에너지만 간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강원에너지 할 때 G2파워 갔다고 해서 G2파워 사신 분은 오늘 마이너스 5%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고정된 사고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G2파워 왜 빠지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급이 강원에너지로 가니까 빠지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본인의 생각은 오픈 마인드가 되셔야 되는 거고 강원에너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원전 관련주 중에 새로운 스타 탄생의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은 깨끗한 게
거래 정지를 오래 했다가 5월 25일 날 지난달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수급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올리기도 굉장히 편한 느낌에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도 없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오랜 기간 거의 3년 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올리기 얼마 편하겠습니까?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 있는 종목. 다른 종목들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올리려고 하면 패대기 치는 것 때문에 이제 올리는 것도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재료는 체코하고요. 총 10건의 원전 수소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업무 협약, 이게 MOU거든요. MOU는 양해각서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계약을 가기 전 단계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원전 관련주로는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재료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일감 1조 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2025년까지는 1조 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한다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도 좋으나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잘 봐야죠. 강원에너지 간다고 해서 G2파워 사고 오늘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 내일은 G2파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대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2파워는 오늘 5%가 빠졌고 우지는 3% 올랐고 우리기술은 3% 올랐습니다. 이런 반면에 강원에너지는 11%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흐름은 강원에너지가 현재로서는 원전의 급등을 이렇게 대장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내일 이제 신고가입니다.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강원에너지가 먼저 우선 치고 나간다면 강원에너지 저는 지지 라인을 6,500원 보고 있거든요. 6,500원을 깨지 않으면 한번 분봉상으로 매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워낙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4,000원짜리가 7,000원 올랐으니까 뭐 80%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강한 종목들 원하시면 6,500원 지지 라인 확인하시고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시를 보니까 2차, 3차, 4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버행 이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드리면 그 원전 관련주가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원에너지가 가장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대장은 강원에너지이고 그리고 내일의 흐름은 내일에 물어봐야겠지만 6,500원 지지가 확인된다면 공략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정정할 거는 웰크론 강원에서 강원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한 건데 제가 저번에 그 초재지가 강원도라고 제가 알고 있었던데 그게 아니고 전라북도 군산에 소재한다고 기업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정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지난번에 개인의 선택 리스트에 올랐던 종목인데 새로운 원전 대장의 탄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큰 상승 나와줬습니다. 자, 체코와 우리 정부의 MOU 체결이 재료인데요. 강원에너지 내일 급등이 나와준다면 신고가 패턴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내일 만약에 공략을 해보실 분들 6,500원짜리 지지를 해준다면 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이용준 파트너가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 내일장 관심주가 아닌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 개인의 선택 종목 리스트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체크하시면서 어떤 종목들 내가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지 리스트에 좀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위 강원에너지 만나봤고요. 3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3위입니다. 태웅이 차지를 했네요. 태웅 오늘 흐름 보면요. 18.76% 상승이 나와줬고 1,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적 견조하게 올라주다가 막판에 다소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윗골이 조금 단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외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 매수세는 들어와 줬습니다. 자, 여기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이자 풍력 관련주잖아요. 네. 사실 어제 방송에서 풍력 대장이다라고 해주셨던 CS베어링도 오늘 잘 갔어요. 엄청 갔어요. 네, 13% 올랐더라고요. 사실 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와서 제가 네. 강원칩스 보느라고 CS베어링을 놓쳤거든요.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가 눈이 두 개라서
그래서 CS 베어링. 하지만 뭐 이미 수익을 또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러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이제 질문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네. 풍력 대장주는 CS 베어링이고 태양광은 제가 SDM 본다고 했고요. 원전은 G2 파워 본다고 했습니다. 뭐 제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오늘 근데 원전은 강원 에너지가 갔기 때문에 G2 파워는 좀 밀린 것 같습니다. 풍력의 오늘 대장은 태웅이 새롭게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은 CS 베어링이 사실은 더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웅 말씀드리고 CS 베어링 제가 오늘 공략 지점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왜 놓쳤는지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웅은 쉽게 말씀드리면 풍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 4월 27일 날 거래제가 됐는데 이게 거래 정지를 꽤 오래 해서 거래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거래 정지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사실 다른 재생주가 갈 때 태웅은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접근하기 좀 그러잖아요. 좀 깨림칙해서 그럴 수도 있고 주권 거래 매매 거래 정지를 굉장히 오래 했었고 상장 폐지 사유 해소가 2022년 3월 15일 날 됐고 4월 27일 날 거래 제도가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 좀 애매했을 텐데 오늘 18% 급등이 나오면서 태웅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풍력 관련주야라고 시장에 말해주는 겁니다. CS 베어링만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태웅 앞으로 흐름 보시면 좋은데 태웅은 해상풍력 테마 부각에서 오늘 거래 대금만 거래량만 854%가 폭증을 했고 미국도 풍력을 할 거고 유럽연합도 풍력을 할 거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들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CS 베어링을 대장으로 당연히 보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좀 깨림칙했던 부분이 주권 거래 매매 정지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아니냐 생각을 해봤는데 매출액은 3천억, 영업이익은 50억, 유보율이 4,600%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쉽게 말하면 분식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굉장히 우량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태웅입니다. 다만 주권거래 매매 정지를 했을 때 내용을 봤더니 정확한 매매 정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무슨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됐다 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보통 주권거래 매매 정지가 된 경우는 횡령, 배임, 기타 사유들이 우선 대부분 많다는 것도 우선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오늘 흐름부터는 앞으로의 태웅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태웅이 2021년부터 22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거래 정지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른 종목들 갈 때 못 가고 이렇게 하락하다가 오늘 딱 이렇게 양봉을 띄워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 자체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있는 매물대를 1차적으로 깔끔하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기술적 분석만 했을 때는 내일 누구보다도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탑픽으로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일말에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주권 거래 매매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풍력 관련주 중에 태웅을 CS 베어링과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CS 베어링도 지금 차트를 잠깐 봐드리면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가장 정석적인 급등의 차트입니다. 제가 개인 매매를 할 때 가장 좋은 건데 상한가를 가고요. 그 다음날 시가가 저가, 시가가 마이너스에서 시작되는 종목, 시가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거의 밀리지 않는 다음에 급등이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분봉을 보면 이게 초반에 이렇게 시가 갭으로 하락 출발했다가 한번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기준봉이 딱 나온 거거든요. 9시 40분에. 이걸 잡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변명을 좀 드리면 가온칩스를 눈이 빠지게 보느라고 CS100을 놓친 게 너무 오전 내에 아깝다. 그래서 점심밥도 못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지만 CS 베어링과 태웅을 풍력 관련주로 같이 놓고 보시고요.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횡보나 하락이 기대되긴 하지만 태웅과 CS 베어링은 풍력 관련주다 보시고 노란톡방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에 들어오시면 같이 제가 누구보다도 빨리 대장이 되는 종목들을 제가 관심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원전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동시에 개인의 선택 리스트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력
관련주로 태웅이 또 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풍력 대장은 CS 베어링이고 태양광은 SDN으로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 자, 지난 6월 17일 공략해 주셔서 수익 주셨던 종목입니다만 CS 베어링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도 갔다가 1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하락장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굉장히 힘 좋게 유지하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테마들이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힘있게 갈지 종목을 굉장히 잘 보시는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3위 태웅 만나봤고요. 자,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오늘 2위입니다. 샘CNS가 차지를 했는데요. 샘CNS 오늘 19.25% 상승 나왔고요. 5,0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갭 떠서 출발해서 더 올라주다가 상승폭 일부 반납하고 마감을 했고 윗꼬리단 양봉으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 D램과 비메모리용 테스트 프로브 카드 국산화에 따른 수혜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제가 이제 가온칩스를 추천해드릴 때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확실히 본 거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를 봤는데 가온칩스는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샘CNS라는 종목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하는 것처럼 오늘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19%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저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거래 대금 없이 한 번도 이렇게 급등이나 상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 횡보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회사를 좀 알아봤더니 삼성전기 사업부에서 이렇게 사업부로 설립해서 세라믹 STF 공급업체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삼성 관련주라고 보실 수도 있고 또 반도체 관련주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가온칩스를 포함해서 오는 30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세계 최초 삼성전자 3나노 공정이 시작된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굳이 뽑자면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TSMC에 대한 경쟁 우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 문제가 개설되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이겨버린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당연히 부양될 것이고요. 여기에 제품을 납품하는 관련주들, 샘CNS 그리고 가온칩스 이런 관련 반도체 업체도 굉장히 호황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부터 흐름을 반도체 관련주 중에 샘CNS를 포함해서 가온칩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세라믹 STF 생산업체고 D램, 비메모리형 프로브카드 국산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내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한 번도 상승을 나오고 이렇게 밀렸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저가 3,880원을 찍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일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21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21선은 5,170원을 돌파 못했기 때문에 내일 하락했다가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재료는 좋기 때문에요. 이거를 관종에 넣으시는데 내일 무조건 공략하지 마시고 여기 네모친 구간이 다 매물대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있는 매물대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샘CN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3나노 공정 시작이라는 큰 뉴스와 함께 관련주들 흐름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관종에 넣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탑픽으로 드렸던 가온칩스랑 같이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반도체 쪽에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관심주였던 가온칩스도 그런 맥락에서 가지고 나오셨던 것이고 샘CNS도 새롭게 오늘 개인의 선택 리스트에 등장을 했는데 삼성 관련주로 봐도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질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에 굉장한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해주셨어요.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가온칩스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함께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는 샘CNS가 차지를 했고요. 자, 이제 개인의 선택 1위 종목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입니다.
퓨런티어가 차지를 했네요. 퓨런티어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종목이고, 자, 6월 달에 이용준 파트너가 관심주로도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26.82%라는 굉장히 큰 상승 또 한 번 만들어줬고 32,1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장중 내내 시가 위에서 움직였습니다만 2시 조금 안 돼서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도 갔었어요. 하지만 살짝 반납하고 마감을 했고요. 윗골이 아주 짧은 꽉 찬 장대 양봉으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외인 매수세 그리고 기관은 매도세 보여줬고, 자, 지금 전장용 카메라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 퓨런티어는 사실 제가 6월 달 내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5월 달에도 제가 자율주행차 대장이 퓨런티어다고 제가 몇 번 그쵸.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용준이 퓨런티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제가 5월 달에도 3번, 6월 달에도 3번 이상 그리고 탑픽으로만 말씀드렸던 종목이 퓨런티어인데요. 오늘은 그 퓨런티어가 또 다시 한번 자율주행차 전장용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사는 소니도 이제 뛰어든 라이다 국내 최초 관련 장비 기대감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퓨런티어가 상한가까지 찍어주었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을 봤더니 퓨런티어 급등 나올 때 익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상한가를 가더라. 유용준의 종목은 결국엔 다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는 종목도 있지만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퓨런티어는 앞으로 오늘 같은 흐름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대장이 확실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장용 카메라 조립하고요. 검사 장비, 자동화, 공정, 핵심 부품을 판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차 섹터로 앞으로 꼭 놓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너무 급등이 나왔고 단기적으로는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내일은 또 흐름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상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차트 보면서 제가 추천했던 제가 공략 사인을 드렸던 날짜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차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세팅을 하면 지우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동그라미층 구간, 이 구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상승 나도 윗골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5월 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때도 말씀드린 것 같고. 그리고 최근 6월 달은 이날 한번 6월 8일 날이 8일 날은 이 동그라미, 14일 날은 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 때나 사셔도 이때 사셔도 수익률로 하면 바닥에 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8%가 나오네요. 엄청난 수익률이네요. 물론 다 먹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율주행차의 대장은 퓨런티어라고 누차 5월 달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퓨런티어는 그 앞으로의 흐름도 좀 중요한데 이 퓨런티어가 상장할 때 대표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 날 상장할 때 자율주행차 글로벌 상용화를 앞둔 시장에 준비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그 대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항 라인을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저항은 이 상장할 때 고가인 39,000원을 저항을 값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게 될지 눌렸다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39,000원이 되면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9,000원을 뚫으면 그 다음부터 시세는 퓨런티어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단기적으로 빠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 보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들어가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사실 방송에서 처음 이용준 파트너가 퓨런티어를 말씀하셨을 때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현재 78%, 80%에 가까운 수익률 누리고 계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죠. 자, 오늘 또 제가 느낀 교훈이 있어요. 네. 어떤 교훈일 것 같으세요? 자율주행차 이용준 탑픽 종목 노려보자. 네,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얻은 교훈은 네. 이용준 파트너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종목은 눈여겨봐서 나쁠 게 없다.
아주 좋은 교훈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교훈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용준 파트너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종목들 나쁜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 리가 없겠죠.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내일장 관심주는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미리 예고편을 해주신 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네. 오늘 탑픽을 현대 에버다임을 갖고 왔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촉이 가끔씩 드는데 오늘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을 오늘 탑픽으로 갖고 왔고 6월의 마무리는 현대 에버다임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업 개요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회사 자체가 건설 중장비를 제조하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는 전고점 부근에서 자꾸 저항을 맞고 있긴 하지만 왜 제가 현대 에버다임을 갖고 왔겠습니까? 수많은 그 중소형 건설주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급등이 나온 데모나든지 수산중공업이 있는데 현대 에버다임을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기사 한 줄인데 오늘 네옴시티의 수주에 들어가는 회사가 대기업이 2개인데 삼성과 현대차입니다. 그럼 현대차의 자회사가 그러니까 굳이 현대차가 현대 에버다임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현대 계열사이기 때문에 우선 수주가 되면 시장에서는 현대 에버다임을 먼저 주시하게 된다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저는 이렇게 짜는데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시장을 봐야겠지만 아주 생뚱맞은 부분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 차트가 굉장히 만들어져 있고요. 오늘 수급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이 먼저 치고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촉이 굉장히 잘 맞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종에 넣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새로운 재료가 장착된다면 현대 에버다임이 한번 큰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 다른 이유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급등이 한번 이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나왔고요. 예, 하락이 나왔고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사실 있긴 하지만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9,000원 구간이 밴드 구간에서 아주 아름답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횡보 조정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것은 자꾸 상단을 터치하고요. 옆에 있는 매물대들을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양봉으로 끝났고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사실 급등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현대 에버다임은 그 지주사가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현대 그린푸드이기 때문에 현대 계열사로 보고 있고 네옴시티의 이슈가 부각된다면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현대 에버다임 바로 신고가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내일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6월의 마지막 탑픽을 현대 에버다임으로 제가 찍어드리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이슈가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640조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보다 더 큰 이슈로 다가올지 아니면 단기 발전 이슈로 빠질지는 노란톡방에 내일 기사를 보면서 제가 대응을 해드릴 거고 제가 정리해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고요. 나 이용주는 그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선점하려고 있는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내일부터 공개하고자 하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고 시장에 성공하는 전략 저랑 함께 세워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로 공개해 주신 종목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총 사업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주 관련주로 직접 언급되고 있는 건 삼성과 현대차 그룹인데 현대 에버다임 그런 이유로 함께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인의 선택 리스트에서는 네옴시티 이슈와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중소형 건설주인 5위 동신건설 그리고 2위 샘CNS 어제 관심주였던 가온칩스와 함께 보자라고 말씀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미 방송에서 일찍이 공개해 주셔서 꾸준히 수익을 내주신 1위 프런티어도 있다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안내를 해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 빨리 빠지는 장세를 경험을 하시면서 계좌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유소 1부부터 3부까지 8시부터 11시 이 시간에 오롯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복원을 위해서 좀 할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종목 상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자, 저희와 함께 주식 계좌도 복원해 보시고 다시 투자를 재개할 희망도 얻어 가시라는 의미에서 희망 복원 위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종목 상담으로 꾸려진다는 점 미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용준 파트너와도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